안녕하세요. 익스플레이너블 레커멘더 시스템인 카카오 웹툰을 발표하게 된 카카오 추천팀의 파이 최규민입니다. 익스플레이너블 레커멘데이션, 설명하는 간 추천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상품을 추천할 때 해당 상품의 추천 이유를 함께 제공하는 패러다임이다. 여기에서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픈하면 어떤 피드백을 받나요? 네, 개발자가 기대하는 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인터넷 밈이기도 하지만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이죠. 오늘도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 추천 시스템을 개발한 엔지니어로서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은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 매출의 35%가 협업 필터링에서, 그리고 아마존의 성공 배우는 추천 시스템, 이런 것을 막 기대하는데요. 실제 현실 속에 나는 어떨까요? 이해관계자들, 서비스를 만드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실제로 이런 피드백을 받죠. 본부장님이 나는 수면 음악을 듣는데 카카오 미니에서 왜 수면 음악이 추천되지? 나는 축구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왜 추천 결과들이 바뀌지 않는 거야? 나에게 왜 인기 컨텐츠만 추천되지?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했는데 왜 추천되지 않는 거야? 라는 피드백을 받으면은 추천팀의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찾습니다. 소비력, 서비스 이슈, 시스템, 먼지까지 털어가면서 추천 이유를 우리 시스템은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듯 아니면은 문제점을 찾기 위해 설명을 합니다. 왜 수면 음악이 설명되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력을 살펴봤더니 오후 시간대에 고양이 수면 음악이 시청 이력이 있는데 본부장님 계정으로 혹시 다른 부분이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네요. 집에서 우리의 집사가 고양이를 위해서 수면 음악을 틀어주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왜 본 적 없는 축구는 오늘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해서 모든 이들이 손흥민 기사만 보기도 하고요. 왜 추천 기획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물었을 때는 CTR 예측 모델의 업데이트 주기가 15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추천 랭킹을 제공하는 방식이 서비스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고 여러 가지 디스커션 했었을 때 그렇다면은 그런 방식을 검토하기도 하죠. 그럼 왜 이렇게 서비스 이해관계자분들은 추천 결과를 궁금해할까요? 서비스가 잘 될 때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잘 되면은 좀 뭔가 이상해도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서비스가 성장하는가 그 이유로서 모든 것을 다 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안 됐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못 찾으면 안타깝게도 기능을 접기도 합니다. 그럼 고객도 추천 이유를 궁금해할까요? 네,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이야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소리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추천 이유를 알려주면 잔존하는 고객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카카오 웹툰에 설명 가능한 추천을 적용해 봤습니다. 동일한 추천 알고리즘을 기존에는 AI 추천이라는 이름으로만 추천하고 있다라고 추천해 주는데요. 이것을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 작품이 왜 추천되었는지 이유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 작품은 즐겨보는 환생물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함께 본 작품이기 때문에 라고 제공해 줬을 때 사용자는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추천 이유가 명시된 실험군이 대조군 대비 작품 연날 수는 20%, 작품 전환율은 19% 높게 나왔습니다. 무조건 사용자의 만족도를 이런 지표로 대변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높다고 봤었을 때 Explainable Recommendation은 사용자의 만족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네, 사용자 만족도는 Explain Recommendation이 다음과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레커멘데이션 꼴은 사용자가 이 컨텐츠를 즐기고 만족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 이윤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에게는 그 추천이 투명하고 설득력 있고 효과성, 신뢰성, 만족도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이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도 사용자가 오래 유지하고 이익을 더 많이 내고
매출액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추천 알고리즘은 그런 것들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서 추천 알고리즘의 진단과 개선, 디버깅을 위해서 그 이유가 사용됩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 추천 이유를 분석한 Explainable Recommender 시스템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웹툰의 레커멘더 시스템, 그리고 그 레커멘더 시스템에서 나온 설명 가능한 추천 결과를 탐색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카카오의 레커멘더 시스템, 레커멘더 시스템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카카오 웹툰은 다음과 같이 카카오 웹툰을 처음 접속했을 때 홈 화면에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작품을 열람하기 위해 작품 홈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열람관 추천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림체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다양한 작품을 탐색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카카오 웹툰의 추천 시스템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히스토리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로부터 추천 결과를 생성합니다. 추천 결과를 생성하는 모델은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모델은 바로 이전 세션에 발표한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카카오 서비스 적용기 장원주님의 발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추천 결과에는 추천 이유를 붙입니다. 추천 이유를 붙이는 것을 explanation 모델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explainable recommendation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self-explainable 이라는 형태인데요. 첫 번째가 이건 바로 설명 가능한 추천 모델입니다. 즉, 이 추천 모델은 추천 결과들이 어떻게 추천되었는지 디시전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추천되는지를 설명 가능한 모델 자체가 설명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런데 최근의 추천 시스템이나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은 성능이 좋은 블랙박스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추천됐는지 어떤 이유로 추천됐는지를 추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블랙박스 모델에는 포스트옥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옥 방식의 모델은 추천 결과에 추천 이유를 생성하는데요. 실제 추천 모델이 사용한 히스토리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와 추천 결과의 관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이 카카오 웹툰에서 사용하는 시퀀셜 레커멘데이션도 딥러닝 모델로서 이런 블랙박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웹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포스트옥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추천 결과들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필터링, 다이버시파이 과정을 거쳐서 추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네, 그럼 카카오 웹툰의 익스플레이네이션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웹툰은 추천 결과의 추천 이유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6가지의 추천 이유의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우선은 큰 하나의 형태인 추천 작품과 열람 작품 간의 관련성을 찾아가지고 4개의 레이블로 생성합니다. Scene, Co-occurrence, Preference, Interest Meta 4종류를 생성해내고요. 또는 렐러번스와 상관없이 작품 고유의 특징, popular이라던가 프레스니스 같은 걸 추천하는데요. 카카오 웹툰에서는 하이 컨버전, 파퓰러 두 가지 형태의 레이블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추천 작품과 열람 작품 간의 관련성을 익스플레이네이션 할 때 사용자의 소비 이력과 추천 결과의 관련성을 추출하는데요. 우선은 사용자의 소비 이력과 동일한 추천 결과를 내보냈다. 즉, 이그젝트 매치가 된 아이템을 추천됐을 경우에는 Seen이라는 다시 보기 추천 레이블을 생성하고요. 또는 소비한 아이템 개개인과 연관성이 높은, 즉, 코어큐런시한 또는 어소시에이션 룰을 통해 가지고 그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아이템이 추천되었을 경우 함께 본 작품 추천이라는 레이블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소비 이력을 기반으로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통해서 유저 벡터를 생성하고요. 그 유저 벡터와 가장 유사한 추천 결과가 추천되었다면은 프리퍼런스, 선호하는 작품 추천으로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그 외에도 소비한 아이템의 메타 정보와 추천한 아이템의 메타 정보가 매칭되는 경우 장르라든가 태그, 작가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매치되는 경우에서는 인터레스트 매치, 즉 즐겨보는 환생물, 판타지 관련 작품이라고 레이블을 생성해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고유 특징이라고 하면은 열람수가 많은 작품들을 리스트업하고 랭킹을 만들었기도 하고요. 전환율이 높은 작품에, 그러니까 노출 대비 열람이죠. 전환율이 높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작품이 추천되었을 경우 파퓰러 또는 하이 컨버전이라는 추천 이유로 명시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추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이 추천되었을 때 그 아이템에 추천된 이유, 레이블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추천될지 상세한 정보로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추천되어서 사용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바로 전 장표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추천 이유가 명시된 실험군이 대조군 대비 열람수는 20%, 열람 전환율 19%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명 가능한 추천이 이런 성과도 나왔는데요. 이런 성과가 나온 설명 가능한 추천 모델은 무엇을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웹툰에서 사용한 추천 모델은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모델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가 소비한 아이템에 연속적으로 소비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음 어떤 아이템을 소비할 건지를 예측하는 시퀀셜 모델인데요. 실제는 버드포렉 모드를 기본으로 했지만 현재는 카카오 웹툰에 맞춰가지고 시퀀셜 어게어 MLP라는 모델을 개량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에 언급된 것 같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카카오 서비스 적용기 장원주님의 발표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고 재미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모델이 무엇을 추천했고 사용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익스플레이네이션 모델의 결과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익스플레이네이션의 결과 분석은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노출합니다. 추천 작품이 노출이 되죠. 그렇게 사용자에게 노출된 것들은 사용자는 클릭하고 열람을 합니다. 즉 예측한 결과가 맞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답도 있어요. 분석할 때 매우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추천 레이블별로 그리고 사용자 소비 이력과 렐러번트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는 사용자 활동성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의 노출과 열람의 추천 라벨의 이유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노출된 작품의 노출수와 열람수를 해서 봤었을 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함께 열람한 작품, 즉 코어 어큐런시에 의한 노출과 열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열람 전환율로 보게 되면 조금 특징적인 게 다시 보기 작품, 씬, 레이블의 추천 열람 전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용자 활동성을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작품 열람수를 기준으로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7단계로 사용자 활동성을 구분했고요.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용자 활동성이 높아질수록 왼쪽에 라인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환율이 지수적으로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꼼꼼히 좀 보고 있으면은 추천 시스템에서 매우 풀고자 했던 문제인 사용자 콜드 스타트 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 웹툰에서의 콜드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23%로 매우 많습니다. 이런 콜드 사용자는 열람수가 평균 5개 미만이고요. 그리고 이런 콜드 유저들이 열람 전환율, 즉 뭐 CTR이라든가 컨버전율이 될 수가 있겠죠.는 평균 대비해서 10분의 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천 시스템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매우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연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즉, 추천 시스템에는 유저의 히스토리를 기준으로 향후에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요. 그 예측 정확도는 히스토리가 많을수록 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드 유저는 히스토리, 즉 열람한 작품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예측할지 예측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로 사용자 콜드 스타트 문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네, 이 사용자 콜드 스타트 이슈는 이후 장표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활동성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작품이 노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콜드 사용자일수록 비개인화 작품인 파퓰러, 분홍색 그래프죠. 분홍색, 그리고 추천 이유를 알 수 없는 넌, 레이블의 비중이 높고
활동성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성 사용자일수록 개인화 추천 작품인 CN이나 코어 어큐런스 레이블이 노출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아까 설명드린 특징을 본다면은 당연한 결과인 듯 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노출된 작품은 어떻게 소비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콜드 유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열람한 수가 매우 적네요. 콜드 유저는 정말 열람시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콜드 사용자는 홈 추천에서 작품 열람이 거의 없고, 이게 좀 특이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중 50%는 다시 보기 작품에 의해 열람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콜드 유저는 열람한 작품이 없는데 그 열람한 작품이 없는 몇 개를 다시 추천했을 경우 열람 전환율이 매우 높았다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활동성이 증가할수록 함께 본 작품인 코어 어큐런스에 의한 추천의 열람 비중이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용자 활동성을 열람 전환율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화 추천의 이유인 코어 어큐런스라든가 프리퍼런스 레이블은 활동성이 높은 레벨 6, 레벨 7에서 평균 대비 높은 열람 전환율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CN 추천은 모든 군집에서 높은 열람 전환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좀 특징적인 게 콜드 유저는 열람 전환율이 매우 낮잖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1%, 2% 수준인데요. 여긴 1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게 특징이 있습니다. 즉, CN 유저에게는, 콜드 스타트 유저에게는 열람한 작품을 추천하는 게 좀 매우 유용하다. 즉, 열람 수는 적지만 그 적은 피드백을 알뜰살뜰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파퓰러 작품의 열람 전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기 작품은 열람 전환율이 좀 개인화 추천보다 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이하게 이런 콜드 유저층, 레벨이 낮은 층에서는 되게 낮았고요. 좀 더 높은 활성 유저층에서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열람 전환율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파퓰러 레이블이라도 추천의 이유가 인기 작품이어도 개인화 추천과 비개인화 추천의 레이블의 분포를 한번 비교했습니다. 즉, 비개인화 추천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기 작품을 추천하는 내용인데요. 카카오 웹툰에서는 베이스 버킷으로 인기 작품을 추천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분포를 비교했습니다. X축은 렐러번트, 사용자의 소비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는 각각의 분포입니다. 보시면은 노란색 그래프는 평균이 0.4 정도로 해가지고 예쁜 정규 분포를 띄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친 파란색 개인화 추천의 파퓰러한 라이블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개인화 추천했을 때의 인기 작품 레이블은 단순한 인기 작품이 아닌 인기 있으면서 사용자에게 렐러번트한 작품을 추천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전 장표에서 이렇게 평균보다 인기 작품 레이블이 열람 전환율이 높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추천에서의 파퓰러한 작품의 레이블의 이유는 단순한 인기 작품이 아닌 인기 있으면서 사용자가 렐러번트한 추천을 한다 라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돌이켜보면은 넷플릭스라던가 스포티파이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퍼스널라이즈드 랭킹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인기 작품 내에서도 개인화된 랭킹, 넷플릭스 오리지널 내에서도 개인화된 랭킹을 제공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개인화 구자에서 비개인화 추천을 했을 경우에 파퓰러한 레이블의 열람 전환율을 보면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같이 개인화 추천의 열람 전환율보다 다 모든 구간에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넌 인터레스트 메타의 작품의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평균 대비 열람 전환율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활동성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좀 명확한 특성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정리를 해보면은 개인화 관련된 CN 코어 어큐런시 추천의 경우에는 열람 전환율이 높았고요. 콜드 사용자에게는 비개인화 추천 라벨, 활성 사용자에게는 개인화된 추천 라벨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시인 추천은 콜드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사용자 렐러번트가 높고 인기 있는 작품의 지표는 좋았다 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에는 사용자의 렐러번트와 열람 전환율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렐러번트를 한번 잠깐 정리하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열람한 작품과 추천 작품 간에 관련이 있는 정보를 측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열람한 작품, 아이템 1, 2, 3, 4, 5를 열람했었을 때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통해서 유저의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유저 벡터와 추천한 작품 간의 시밀러리티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렐러번트가 높다, 렐러번트가 낮다를 측정해냅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를 이 렐러번트를 목표 지표인 열람 전환율과 아니면 추천 이유인 레이블과 아니면 아이템의 인기도, 파퓰러리티와 개인화 추천과 비개인화 추천, 그리고 사용자 활동성 간의 관계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렐러번트와 열람 전환율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 사용자의 렐러번트가 증가할수록 열람 전환율도 함께 높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거를 좀 더 구분해서 보면은 노출과 열람 작품의 렐러번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시면은 열람 작품,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결과들이죠. 선택한 결과의 렐러번트는 노출한 것보다 0.05가 크고 있습니다. 이 분포 그래프를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쫙 스큐드가 되어 있죠. 즉, 사용자는 노출한 작품보다는 더욱더 그 노출한 작품 중에 나와 렐러번트가 높은 작품을 선택한다 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 이유와 렐러번트의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추천 이유의 렐러번트를 측정해 봤더니 렐러번트가 가장 높은 작품은 씬, 그 다음에 코어큐런스, 프리퍼런스, 하이 컨버전의 순서이고요. 그 순서에 맞추어서 파란색 열람 전환율도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렐러번트가 높은 레이블이 열람 전환율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저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파퓰러는 인터레스트 메타보다 렐러번트가 낮음에도 열람 전환율이 높았습니다. 즉, 이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파퓰러 레이블의 열람 전환율은 렐러번스 하면서 파퓰러리티가 함께 영향을 준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분포 그래프를 보면 좀 예쁘지 않나요? 이 분포를 그렸을 때 이렇게 아주 예쁘게 렐러번트에 맞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레이블이 추천 작품과 열람 작품의 렐러번트의 그 차이 값을 비교해 보면은 개인화 추천 레이블은 그 차이가 적고 비개인화 레이블은 그 차이가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렐러번트와 아이템 파퓰러리티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렐러번트가 높을수록 파퓰러리티는 감소합니다. 이런 상관계수가 보면은 파퓰러리티와 렐러번트는 마이너스 0.9입니다. 여기에 상관관계가 아주 명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렐러번트가 높을수록 파퓰러리티는 감소한다 라고 우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열람 전환율과 파퓰러리티의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증가하잖아요. 상관계수가 0.27로서 약한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열람 전환율과 렐러번트를 비교해 보면은 렐러번트가 증가할수록 열람 전환율도 정확하게 증가한, 즉 상관계수가 0.97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열람 전환율은 보면은 파퓰러리티와 렐러번트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파퓰러한 작품이 그 개인화 추천에서의 파퓰러한 이유로 추천된 작품이 열람 전환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파퓰러리티 곱하기 렐러번트가 되어 열람 전환율을 부스팅 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렐러번트 아이템 파퓰러리티를 좀 더 구분해 보면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2x2 매트릭으로 n×n 매트릭으로 한번 구분했을 때 렐러번트와 파퓰러리티 그리고 그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열람 전환율을 히트맵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우상단으로 되게 더 그 열람 전환율이 높아지는 것이 잘 보이시죠? 네.
그럼 좀 더 단순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x2 매트릭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사분면에 해당되는 우상단이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상단의 이사분면에 해당되는 파퓰러리티도 높고 열람 전환도 높은 추천에 대해서는 열람 전환율이 19%로 평균 대비 매우 높았었고요. 근데 노출 비중은 한 20%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노출 비중은 일사분면인 렐러번트는 높은데 파퓰러리티는 낮은 추천이 가장 노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개인화 추천이 아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보았듯이 파퓰러리티와 렐러번트는 역외상관관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천을 하는 게 개인화 추천이고요. 그래서 노출 비중이 일사분면이 가장 높았던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열람 전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사사분면인 렐러번트도 낮고 파퓰러리티도 낮은 구간이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화 추천과 비개인화 추천의 렐러번트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개인화 추천과 렐러번트가 노출한 작품들의 렐러번트 차이는 왼쪽에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은 평균이 비개인화 추천은 이제 머스트 파퓰러한 추천이었습니다. 즉 인기 작품을 그냥 누구나 동일하게 내보냈었을 때는 정규 분포가 예쁘게 나왔죠 또. 네, 정규 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평균이 미디언이 0.5이 있고 이제 개인화 추천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스큐드된 분포가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렐러번트 차이는 0.29로 매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소비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비개인화 추천이든 개인화 추천이든 렐러번트가 높은 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갭 또한 0.12로 매우 작게 나왔습니다. 즉 비개인화 추천을 하더라도 즉 렐러번트와 상관없이 추천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렐러번트한 작품을 소비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서비스에서 머스트 파퓰러한 작품을 추천하더라도 개인화된 랭킹을 제공하는 이유가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렐러번트와 사용자 활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활동성, 왼쪽의 표를 보시면 사용자 활동성의 수준에 상관없이 열람 작품의 렐러번트는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러나 노출 작품의 렐러번트는 활동성이 낮을수록 열람 작품과 노출 작품의 렐러번트 차이가 커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는 이제 콜드 유저는 렐러번트가 높은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소비 이력이 없기 때문에 렐러번트한 작품을 추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즉 콜드 사용자에게 추천이 어려운 이유는 나는 렐러번트한 상품을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유저는 근데 추천 시스템은 아니면 서비스는 렐러번트한 높은 작품을 찾을 수 없고 추천해 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드 사용자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에서는 웰컴 추천이라는 항목으로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너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무엇이냐, 너가 좋아하는 가수가 무엇이냐, 노래가 무엇인지를 선택받도록 하고 그 피드백을 이용해 가지고 렐러번트가 높은 작품을 추천하여 콜드 이용자들이 많은 작품을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면 추천 작품보다 열람 작품의 열람 버스는 항상 큽니다. 즉 사용자가 열람되기 위해서는 렐러번트가 높은 작품을 추천하는 것들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즉 비개인화 추천을 한다 그래도 렐러번트한 작품에 사용자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의 활동성에 상관없이 렐러번트가 높은 작품을 열람하고 그런데 우리는 활동성이 낮은 사용자는 렐러번트한 작품 수가 적다라는 게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Explainable Recommendation을 카카오 웹툰에 적용한 것들을 내용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좀 한번 매질말로서 정리를 해보면 사용자에게 추천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지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xplainable Recommendation은 서비스 공급자 합점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즐겨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용했던 과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의 왜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시작을 근본 없게 또는 하찮게 시작을 할지라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근본 없는 것일지라도 근본 있게 만드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